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건 꽤 어려운 데다 그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다행히도 인생에서 가식적인 사람을 발견하고 너무 늦기 전에 차단할 몇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1번. 가식적인 사람은 타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 말고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해리포터에 나온 이 멋진 말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가식적인 사람과 진실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이익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들의 사회적 지위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성격과 개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편 가식적인 사람은 여러분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죠. 해리포터 책을 예로 들어볼게요.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의 사회적 지위에 결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반면 드라코 말포이는 항상 사람들을 권력과 부유함의 정도로 평가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번. 가식적인 사람은 타인들을 조종합니다. 진실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그저 무해한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혐오스러운 방법도 불사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해로울 건 개의치 않고 말이죠. 가식적인 사람은 바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루시와 유스티스의 예가 이 점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죠. 루시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유스티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면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불행히도 이 해로운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3번. 가식적인 사람은 관심을 갈망합니다. 진실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관심의 한가운데 서려는 욕구를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식적인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중요한 무언가에 대한 결핍을 느끼면서 경쟁에서 앞서는 걸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치든 개의치 않고요. 예가 필요하다면 영화 슈렉2를 보세요. 슈렉은 애초에 인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항상 진실되게 행동했어요. 그의 적수인 차밍 왕자는 관심을 갈망했고 서로 사랑하는 커플도 갈라놓습니다. 단지 자신이 눈에 띄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요. 가식적인 행동이 주특기였죠. 4번. 가식적인 사람은 절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특히 자기 얘기요. 상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항상 모든 주제를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가치가 없는 가식적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히트한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에서 그런 사람의 훌륭한 예를 볼 수 있죠. 라라진의 친한 친구였던 젠은 라라진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그녀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만들려 했죠. 반면 진실한 사람이자 훌륭한 친구인 라라진은 항상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낌없이 지지해줄 준비가 돼 있고요. 두 사람 중 누가 가식적인 사람인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죠? 5번. 가식적인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허풍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쉬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가식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여기저기에 자랑하진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식적인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나 가진 물건 혹은 작은 성취들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고 환상적인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죠. 고전 영화 미녀와 야수에 이 차이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야수는 아주 지적이고 일생 동안 수많은 책을 읽지만 그것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게스톤은 언제나 뽐내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한 적도 없는 멋진 일들에 대해 자랑을 합니다. 현명한 디즈니는 알고 있던 거죠. 이 교훈은 일찍 깨달을수록 더 좋다는 것을요. 6번.
가식적인 사람은 약속을 어깁니다. 제인 오스틴의 고전 오만과 편견을 기억하세요? 모두들 위컴 씨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기꾼이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죠. 동시에 처음부터 모두가 싫어했던 다하시 씨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죠. 주위에 큰 소리만 치다가 행동할 때가 되면 항상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는 분명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친구가 정말 필요할까요? 단 몇 명일지라도 진정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7번. 가식적인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우정이든 로맨틱한 관계든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식적인 사람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관계를 망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영화 속에도 있죠. 내가 널 싫어하는 10가지 이유의 체스티디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비앙카와 어울렸지만 우정을 배신했죠. 그것도 인기 있는 조이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자마자요. 비앙카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카메론과는 정반대네요. 정말 별로죠? 8번. 가식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자기가 더 멋져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비난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곤도르의 영주는 항상 하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심하게 대하죠. 바로 이런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실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라곤을 보세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지지해줬잖아요. 만약 새로운 친구나 연인이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건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9번. 가식적인 사람은 작은 문제를 과장합니다. 가식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대신 재미와 오락거리로 사람들을 이간질하기를 좋아하죠.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서 레지나 조지의 모든 행동, 특히 영화 끝부분에 학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을 보세요.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에런이나 데미언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친구나 파트너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안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심심해지면 다음 목표로 여러분을 선택할지도 모르죠. 10번. 가식적인 사람은 험담을 합니다. 훌륭한 말이 하나 있죠.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논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을 논하고 소인배는 사람을 논한다.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그저 자주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가식적인 사람은 위선적으로 행동하며 앞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면서 등 뒤에서는 종종 험담을 합니다. 제임스 캐머런은 이 두 가지 유형을 완벽히 묘사했죠. 그의 히트 영화 타이타닉에서요. 가라앉지 않는 몰리 브라운은 진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여성이었던 반면 로즈의 어머니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즐겼죠. 11번. 가식적인 사람은 뭔가 필요할 때만 친절합니다. 가식적인 사람의 유일한 초점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이 숨겨진 특징은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왕자의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로버트 바라테온이라면 아마 아내 서세이의 무서운 본성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죽일 계획을 계속 꾸며왔는데도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가식적인 사람의 행동 방식입니다.
눈앞에서는 착하고 친절하게 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거죠. 다행인 건 진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존 스노우처럼요.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12번. 가식적인 사람은 가장 필요할 때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적어도 한 번씩은 있죠? 물론 이런 상황들은 최악이지만 항상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해줍니다. 가짜 친구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자마자 사라지니까요. 엠마 로버츠의 영화 와일드 차일드를 기억하세요? 주인공인 파피는 기숙학교로 가게 되고 나서 외로움을 느끼며 가장 친한 친구인 루비와 계속 연락하려고 하죠. 하지만 루비는 단지 소위 잘나가는 아이들이 더 이상 파피를 쿨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파피를 잊어버렸고요. 동시에 파피가 기숙학교에서 만난 진실된 사람들은 시종일관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속담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잊지 말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